미군 기지 이전으로 가치와 활용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서울 용산 지역의 불교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산 지역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외세로 인해 왜곡되고 소멸된 용산의 불교 문화를 이제는 정당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북 김제시와 동국대학교가 1200년 전 지금의 전주를 중심으로 변헌이 세운 후백제 시대 금산사의 역사를 조명하고 위상제 정립에 나섰습니다. 후백제 불교와 금산사를 주제로 금산사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변헌왕의 원찰로서 역할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금산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재 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올 한 해 수행과 포교 활동을 점검하고 수계법회로 신행과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송년 수계살림 법회와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봉행했습니다. 1665년 조성된 직지사 사천왕상이 최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직지사가 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불교 문화 보존과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으로 가치와 활용 방안이 재조명되고 있는 서울 용산 지역의 불교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산 지역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외세로 인해 왜곡되고 소멸된 용산의 불교 문화를 이제는 정당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미군 기지 이전으로 새롭게 거듭날 용산. 용산 지역의 불교 문화와 역사를 재확인하고 고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지난 25일 열린 세미나는 고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용산 지역의 불교 역사를 되짚고 복원의 의미를 도출했습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를 통해 민족 순환의 땅이자 불교의 후국과 통일의 염원이며 염원이 서려 있는 용산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자비와 평화의 불교 정신이 널리 확산시키는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발표에 앞서 동국대학교 사학과 노대환 교수가 용산 지역의 개괄적인 역사와 불교 문화의 변화를 총론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은 교통 요지로 일찍부터 발전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항복한 왜군이 거주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게 용산 지역 토지가 불화되면서 왜곡된 발전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해방 후 미군정이 원칙과 다르게 원래 사찰재산이었던 적산을 기독교 등 다른 종교에 불화하면서 용산의 불교는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발전 과정을 밟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일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해방 후에는 다시 또 이제 미군의 진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으로 왜곡이 된 도시죠. 거기다가 일본 종교계 침투부터 해가지고 갖가지 침투가 되면서 너무나 심한 왜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왜곡을 일단은 바로잡는 것들, 그래서 전통적인 용산 지역의 역사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는 고대와 고려시대 용산의 불교 역사와 문화를 추적했습니다. 고대에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한강 유역이 대중국 교류와 고승들의 유학 관문이었던 것을 볼 때 통일신라기에는 불교 역사와 문화가 형성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기록과 설화 등을 통해 보광사와 대고산사, 소고산사, 이태원이라는 지역명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비구니 사찰 운종사 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효로와 원효대교, 효창공원의 원효 동상 등 용산 지역이 원효대사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으며 용산의 불교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공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교가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간을 거점을 마련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원효로 원효대교 또 원효라는 동상이 있고 이런 의미들을 좀 폭넓게 주목하면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미나에서는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용산 불교의 모습, 용산 지역에서의 호국불교 활동, 해방 후 적산불화 정책이 용산 불교에 미친 영향 등을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군법당인 원광사를 제외하고 조계종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 용산구에 대해 발표자들은
이제야 명실상부 우리 땅이 된 용산의 불교 문화와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전북 김제시와 동국대학교가 1200년 전 지금의 전주를 중심으로 견훤이 세운 후백제 시대 금산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위상 재정립에 나섰습니다. 금산사에서 후백제 불교와 금산사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견훤왕의 원찰로서 역할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금산사의 역사와 불교 문화재 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조효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동국대 HK연구단과 김제시 주최로 금산사 처형기념관에서 후백제 불교와 금산사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학계와 불교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후백제 역사에서 불교와 금산사의 역할과 의미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의미가 컸습니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후백제의 역사가 제대로 잘 정립되어서 전주와 김제 등이 고도로 지정되어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백제를 세운 견훤과 불교, 그 중심에 있었던 금산사의 역할을 조명하며 시작됐습니다. 동국대 사학과 최현식 교수는 백제를 건국한 견훤의 원찰이라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된 견훤이 머문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던 금산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금산사는 견훤 왕실의 원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견훤이 금산사에 있었던 것은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폐위했다고 해도 정말 어디다 가둬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곳에 의미가 있는 곳에 또 견훤이 원래 좋아했던 곳에 모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사는 송화섭 전 중앙대 교수도 미륵신앙에 심취했던 견훤이 금산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의 미륵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천해 중생을 구제하고 융화세계를 실천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등계단과 홍해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금산사가 왕을 유폐할 목적이 아닌 국군이 융성했던 당시 백제의 원찰로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후백제의 불교미술, 건축과 조형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후백제가 4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주와 그 일대에 미친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문광스님은 김제에서 활동한 탄허스님과 법상종을 개종한 진표율사 등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주요 스님들의 수행처와 발자취를 문화재로 남겨 전승해 현재의 역사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불교 편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표율사의 성지라는 말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찾아가려야 갈 수도 없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해서 우리 위대한 어떤 김제와 금산사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하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전북 김제시와 동국대는 미륵성지로 백제인의 정신적 안식처였던 금산사의 역사와 역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며 그간 정리되지 못하고 비어있던 후백제사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채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올 한 해 수행과 포교 활동을 점검하고 수계 법회로 신행과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송년 수계살림법회와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봉행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제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마음에 새겨 전법 의지를 다지고 신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여성불자회가 마련한 송년 수계살림 템플스테이 입제식이 지난 25일 은혜사 6화원에서 봉행됐습니다. 한국 불교 1700년의 이혼 역사는 우리 여성 불자들이 변화되는 환경에서도 가정과 사찰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는 뚝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 그 내공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제식에는 전국 여성불자회 총재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이다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여성 불자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은혜사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은혜사에서 자연을 느끼며 법문을 들으시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깨달아가시고 포교 원장 선업 스님은 입제 법문을 통해 부처님 법 전하는 가장 올바른 노력은 지금 바로 행하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맑고 향기로운 정토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전국 여성 불자들은 입제식을 시작으로 1박 2일 동안 은혜사에 머물며 백흥암 참배와 걷기 명상, 촛불 기도 정진 등을 통해 신심을 다지고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이른 아침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 새벽 애불에 동참했으며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을 계사로 수계 살림 법회를 봉행하고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여성 불자들에게 끼칠 그런 영향력, 또 다짐,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원문에 성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 조직을 가졌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사명과 의무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여성신행단체로 지난해 6월 창립한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전국 여성 불자들의 원력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1665년 조성된 직지사 사천왕상이 최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국보 1점과 보물 9점을 보유하게 된 직지사는 사천왕상 보물 지정을 계기로 불교문화 보존과 향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동국 제일가람 직지사 사천왕상 천왕문. 주말 강추에도 이른 아침부터 스님과 신도들이 사천왕문 임시법당에 모였습니다. 직지사가 지난 25일 천왕문 앞에서 사천왕상 보물지정 기념 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사천왕문은 비로정과 함께 다른 정각과 달리 임진왜란 등 전란과 화재에도 모든 화를 피해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화재로 목탑을 비롯해 40동에 이르던 전각이 전소하였는데 일주문인 자무와 사천왕문 그리고 비로전만은 화마를 피해 온전하였다고 합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조선 후기 사천왕상으로는 드물게 발원문이 발견돼 단원과 그의 유파 조각성을 초청해 조성한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때 단흥, 탕밀, 경원, 사원, 법칭 등의 스님들이 조성을 하였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그 완주 송광사 사천왕상을 조성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도까지 이 전라도에 계시는 그런 조각승들을 초청을 해서 조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런 조각승들의 교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천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방위가 적힌 목서가 발견돼 방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또 우리 직지사만의 가지는 특징이 이 소조 사천왕상에 각각의 방위가 새겨져 있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자들이 이 사천왕상의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정확한 방위가 이 소조 사천왕상에 적혀 있어서 그런 위치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직지사 사천왕상은 상체가 매우 긴 특징을 가지며 다른 사천왕상과는 다른 독특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길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령한 직지사 사천왕각이 보물로 지정이 되고
국민 모두의 소중한 문화재로 보호받게 되어 무척이나 기쁩니다. 호법을 맹세한 신들의 의력이 더해 인간의 국진한 정성까지 다해진다면 우리 직지사 사천왕각의 찬란함은 천년호중 뛰어넘어 길이 보존될 것입니다. 직지사는 사천왕상이 보물로 지정됨에 따라 보존과 향유는 물론 수행 정진의 계기로 지역 포교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결핵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발생률이 1위, 사망률이 3위로 높은 수준인데요.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천태종이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만 5차례 결핵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어제 천태종 명락사 신도와 관악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검진 신청에서 엑스레이 촬영까지 채 5분도 안 걸리는 검진이지만 심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스스로 결핵이 걸린지도 모를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 결핵에 대해서는 참 소홀했으나 지금 코로나 끝나고 최근래에 이 결핵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많이 확진되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병의 하나의 종류다. 그런데 나눔센터에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명락사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OECD 국가별 결핵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려 26년간 결핵 발생률이 1위에 올라 있고 사망률도 3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지난 2011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온 고령층이 방역 조치가 해제된 올해부터 외부 활동을 재개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결핵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면역이 약해지면서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잠복결핵 감염이 되어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 자체를 치료하는 비율을 조금 높여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 관리를 평상시에 해야 되고, 또 이제 2주 이상의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이 증상이 있을 때는 결핵이 발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꼭 시행해서. 올해 서울 강북구와 중랑구, 강동구, 관악구와 서초구 등 5차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결핵 검진을 진행한 나눔의 하나되기는 조만간 대한결핵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종단 지역 사찰로 결핵 검진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어르신 건강 사업으로 일환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시범적으로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전국에 있는 사찰들과 연계하고 더불어서 복지재단, 또 지역 연계 시설들하고 해서 확대할 범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이탈 주민과 이주 노동자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나눔의 하나되기는 취약계층의 행복 나눔과 더불어 건강 검진을 확대해 천태종의 사회적 역할을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대각회 경주 고위산 청룡사가 불심 도문대종사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5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대종사를 법사로 진행된 법회에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천룡사 주지 유수스님 등 500여 사부대종이 참석했습니다. 도문대종사 초청법회는 독립운동가 용성조사의 유훈을 잇고 경주 남산에 위치한 청룡사가 수행과 교화도량, 부처님 성지로 거듭나길 바라는 뜻을 담아 마련됐습니다. 보물제 1188호 경주 남산 천룡사지 3층 석탑 복원을 비롯해 도문대종사는 용성조사의 뜻을 이어 국군 융성을 위해 호국성지인 천룡사 복원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불심 도문대종사 초청특별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다음 달 6일 오후 7시 30분, 8일 오후 10시 30분,
9일 오후 2시에 방영됩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2023 영산제 시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지난 24일 부산 금강공원 내 부산 민속예술관에서 영산제 보존회 이사장 경호 스님을 비롯해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 등 소속 회원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영산제를 시연하고 불교 문화유산 계승과 발전 발언을 모았습니다. 이사장 경호 스님은 영산제의 전통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발언을 더했습니다.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와 팔관회 등 주요 불교 행사에서 시연을 통해 불교 문화유산을 선보이며 계승 발전과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연말을 맞아 자비의 김장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24일 부산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자비의 김장 나눔을 진행하고 10kg 166상자 1,0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250포기를 전달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해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직접 실천하는 장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982년에 개교한 부산불교교육대학은 40여 년간 총 16,000여 졸업생을 배출한 지역 대표 불교교육기관입니다. 화엄승가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의 스님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매월 자살방지와 교통안전 거리 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 합창단 연합회가 2023 부산불교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범어사 합창단을 비롯해 영주암 볼레지 합창단, 통도사 포교원 불지사 불지합창단, 대광명사 소리장엄 합창단,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서남사 원효 합창단 등 6개 합창단이 찬불가 등 다양한 합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연합회 김옥희 회장은 찬불 음악 보급으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법음을 통해 배려와 존중, 화합으로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